한국의 화약, 줄임말로 하나라는 이름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 수가 있다. 하지만 어떻게 하나라는 그룹이 탄생이 되었는지 큰 현대사를 통해서 알아보기로 하겠다. 우리나라 제게 7이라는 하나는 지난 격동의 세월과 척박한 환경에서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하여 현 김승현 총수회장의 그에 붙인 초대 회장인 김종희의 발자취부터 알아보기로 하겠다. 김종희, 그의 호는 현암이라고 한다. 하나그룹의 모체인 한국화약 주식회사의 창업주 현암 김종희 회장은 한국 근현대사에서 가장 불행한 세대로 이 땅에 태어났다. 1922년 11월 12일 현암은 김재민 부친 오명철 여사 사이에서 사남 일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그의 고향은 충청남도 천안이다. 당시는 암울한 일제강점기로 현암 김종희는 가난한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나 새끼 곱기는 고사하고 말간죽으로 끼니를 해결할 정도로 겨우 목구멍에 풀칠을 해야 하는 어렵고도 인고의 세월을 겪고서 유년기 시절을 보내야 했다. 현암의 장남인 종철은 서울에서 공부를 하였지만 그의 부친은 차남이라는 이유로 집안 살림을 거들며 농사를 짓게 하고 싶었던 현암의 부친은 김종희를 설득했다. 하지만 현암은 부친의 생각과 달랐다. 유난히 학구열이 강했던 김종희는 어렵게 설득하여 명문 경기도상에 입학을 하게 된다. 3학년이 되었을 무렵 한 무리의 학생들이 패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경기도상 럭비부 일본인 학생 4명과 조선인 학생 3명이 뒤섞여서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김종희는 앞뒤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닥치는 대로 일본인 학생들을 걷어차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으며 단숨에 일본인 학생들을 제압을 하였다. 그로 인해서 김종희는 퇴학 처분을 받고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된 유명한 일화가 있었다. 1942년 새해 김종희는 서울 남대문 부근에 위치한 조선화약 공판 구매부에 입사를 하게 된다. 화약이라는 회사에 첫 발을 내디딘 것이다. 한반도 곳곳에 산재해 있던 화약 제조회사 4곳과 판매사 2곳을 통합한 회사로 일본 대기업들이 출자해 세운 총판이었으므로 일본인들이 운영하는 회사였던 것이다. 이듬해 1945년 태평양 전쟁이 일본의 원자투하로 백기를 들고 2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리니 조선에 있는 일본 기업 일본인들이 모두가 일본으로 떠나게 된다. 김종희가 있던 화약회사 역시 일본인들이 물러가고 김종희가 책임자로 있었으나 화약이 갖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조선인들에게 화약에 대한 전문 지식을 전수하는 데 인색하여 김종희 역시 화약을 전문으로 생산해내는 기술이 없었다. 하지만 한국에서 사장으로 모셨던 마스무로를 찾아가서 화약에 대한 전수를 받게 된 것이다. 그로써 일본 다음으로 다이너마이트를 최초로 개발을 하게 되어 한국 역사에서 다이너마이트의 한 획을 그었던 것이다. 당시 한국은 수입에 의존했던 다이너마이트는 대한민국 화약 산업을 개척한 선구자 김종희가 대한민국 산업 또한 크게 기여를 하게 됐다. 대표적인 경부고속도로 건설의 1등 공신이 바로 김종희다. 경부고속도로에 쓰이는 다이너마이트를 16,000톤을 생산하게 내기 위해 3교대로 밤낮 없이 생산과 납품을 한 결과 2년 만에 경부선 준공을 한 쾌거가 되었다. 그로부터 김종희는 다이너마이트 킴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고서 한국의 위상을 널리 떨치게 되었다. 그로부터 1968년 북한에서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 암살 목적으로 31명이 북한 정찰국 소속 공작원들이 청와대 코앞까지 습격한 이른바 121 사태는 우리 사회를 큰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당시 박정희는 다이너마이트를 자체 개발했던 김종희에게 수류탄과 화약 개발을 의뢰하게 되었고 김종희는 주저없이 직원들에게 군용 화약을 개발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그때부터 한국 화약은 방위산업체로 지정이 되어 다이너마이트, 초안폭약, AN/F5 등 세 종류의 기점으로 지금까지도 많은 다양한 무기와 한국 방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하나인 것이다. 그렇게 사세 확장을 넓히면서 한국 화약은 정부의 또 다른 건의를 받게 된다. 젖소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적극적인 낙농 지원책을 펼치고 있었지만 대일유업이라는 대표적인 유가공업체가 도산에 처해 있었기에 현암 김종희에게 낙농가의 젖소에 나오는 유제품을 김종희가 맡아달라는 건의가 있었던 것이다. 그때는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에 파병된 미국인들 상대로 유제품 가공 공장으로 한국 정부에서 젖소 농장을 지원하여
미국 군인들 상대로 여러 미군들이 철수하는 바람에 낙농과와 정부와 업무 협약이 차질이 생긴 바람에 하나 김종희에게 손을 내민 것이다. 하지만 한국 하약에 올인을 했던 모든 직원들은 생뚱맞게 낙농가의 사업을 한다는 것이 내키지 않았고, 김종희는 흔쾌히 낙농 사업의 건의를 받아들여 빙그레라는 또 다른 사업을 하게 되었다. 지금의 7080 세대를 넘어서 MZ 세대들도 빙그레라는 제품을 다 알고 있어 당시는 빙그레 아이스크림으로 대박을 쳤던 시대였기도 하다. 그렇게 승승장구 한국 하약도 어둠의 그림자가 있었다. 바로 이리역 폭발 사고이다. 지금은 익산역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열차 사고로 기록된 이 사건은 한국 하약 그룹에겐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다.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현안과 한국하약은 이 무거운 짐을 온전히 짊어지고 가야 했다. 사상자가 너무 많은 탓에 정부에서도 손을 놓았던 피해 금액을 하나 김종희 회장이 모든 사재를 털어서 사망자와 부상자 아울러서 피해 복구의 모든 사지 비용을 털어 복구에 만전을 기했던 사건으로, 당시 익산역 다이너마이트 폭파 사건은 전 세계 언론에서도 보도가 될 만큼 크나큰 비극이었다. 그로부터 1981년 김종희는 오랜 지병으로 삶을 타개하고 창업주의 시대를 마감하였고, 한국하약그룹을 이어받은 김승현 현 회장의 당시 나이로는 29살의 나이로 아버지 현암이 창업했던 때와 비슷한 나이였다. 이른 나이에 회장이 오른 김승현은 아버지뻘 되는 임원들에게 올백으로 빚어넘긴 카리스마로 김종희가 부재한 자리를 회장에 오른 지 단 3년 만에 1984년에는 배가 넘는 2조 1,500억으로 늘어나는 한편 현재는 재계 7위로 올라서기도 했다. 가히 제2의 창업이 이루어진 셈이다. 김승현 회장은 하나의 주력 사업인 하나생명과도 같은 그룹 계열사를 태양광 에너지 사업, 갤러리아 백화점을 통한 유통사업, 우주항공, 방산업 이런 것들을 김승현 회장이 M&A로 직접 키워냈다. 특히 하나 대우조선을 해양오션을 고려하여 미국 조선소도 인수할 예정이라고 하니 앞으로 하나그룹이 재계 6위에서 5위까지도 바라볼 수도 있다고 한다. 취임 직후 적자만 총 200억 이원이었던 한양하옥과 한국다우케미컬을 인수를 하였고, 인수하는 과정에 주위에서는 국부 만류임에도 불구하고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고 성견지명이 있었던 김승현은 인수한 지 1년여 만에 흑자로 만들었던 기업사의 큰 업적이 아닐 수가 없다. 이외에도 김승현은 2012년 파산한 독일의 태양광 산업 큐쉘을 인수를 하였고, 적자만 600억이 넘었던 회사를 사들인 김승현 회장은 앞으로 내다볼 안목으로 태양광 시장이 적중만 하면 큰 득이 있다는 신념을 갖고, 현재는 하나솔루션으로 성장한 하나큐쉘은 세계에서 태양광 산업 부문의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이다. 이 밖에도 한국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하나건설은 글로벌이다. 현재 하나건설에서 진행하는 워싱턴에서도 큰 성과를 내고 있어 기업들도 하나그룹에 찬사를 보내고 있다고 한다. 특히 직원들에 대한 진심 어린 애정과 사랑이 지금의 김승현 회장을 만들어주지 않았나 생각해본다. 한국의 기업에 한국의 역사에 한 획을 그었던 하나그룹은 이외에도 너무도 많은 업적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미래지향적인 사업 철학으로 어쩌면 우리 한국은 선진국의 불쏘시개 역할을 해주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앞으로 더 큰 불빛으로 세상을 밝혀주기 바란다.